두 번째 발표팀은 CNCL입니다. 발표하시는 팀 발표자께서는 발표하실 때 마이크를 벗고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표자분이 마스크를 쓰고 하면 이 발표하시는 음성이 잘 저희한테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발표하시는 분은 마스크를 벗고 꼭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 시간 준수하여 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CNCL 조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CNCL은 1번 주제인 사업 개발 및 사업 기획 부분에서 왕포 오지구 공동주택 개발 사업의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한국 건설사의 사업 모델이 건설사가 설계, 조달, 시공을 담당하며 리스크 및 수익률이 적은 기존의 EPC형에서 해당 국가와 지역의 건설 소유를 파악,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동시에 자금 조달, EPC, 운영까지 맡아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리스크 및 수익률이 큰 디벨로퍼 형태로 사업 모델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건설사의 새로운 모델인 디벨로퍼형의 사업 형태를 프로젝트에 적용하고자 결정하였습니다. 사업지는 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왕포 이동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을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업지는 주거 환경이 우수한 망포동에 위치하여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건축 면적 약 3,000제곱미터, 연면적 약 8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C 벽식 구조로서 지하 2층에서부터 각 동별 최고 23층부터 27층으로 이루어진 7개의 아파트동, 2개 층의 근린생활시설 1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지 면적 약 6만 제곱미터 중 공존주택 용지는 약 2만 8천 제곱미터로 46%이며 건축 면적은 약 3천 제곱미터로 건폐율은 10.6%로 산정되었으며 지상 연면적 약 5만 5천 제곱미터로 용적률은 199.6%로 산정되어 법정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4개의 세대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623세대 거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진행되는 약 60개월 동안의 총 예상 지출액은 2,562억이며 지출액의 30%인 자기자본 768억과 PF 대출 70%인 1,630억의 자금 조달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지출 2,562억은 분양이 100% 완료되었다 가정하였을 시 분양 수입 1,478억, PF 대출금 314억, 자본금 768억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누적 분양대금 70%가 도달했을 때 수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익은 약 393억 원으로 15.36%의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의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출액은 토지비, 공사비, 금융비용, 기타 간접비를 포함하여 총 2,562억 원이며 이에 따른 재원 조달은 분양대금, PF 대출, 자본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아파트에서 2,901억 원, 근생시설에서 5억 55억으로 총 2,956억 원의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른 순이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36%인 393.6억 원으로 나타납니다. 본 사업의 예상 캐시플로우에서 확인할 수 있듯 5차 분양대금 이후 입주 시작 시 사업 수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느낀 한계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디벨로퍼용으로 시행할 경우 EPC형으로 시행할 때보다 약 10%포인트 높은 15.36%인 393억 원의 수익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분양금이 수익으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보다 높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제성 측면으로 살펴볼 경우 본 개발 사업을 통해 인구 밀도가 다소 높은 망포동에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 공급 활성화와 인근 인프라의 확대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인근 주민의 소득 증가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공정표 작성 같은 세부 공정 계획이 자세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수의 영향평가가 약식으로 이루어져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의 변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비가 산정되었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공사비 산정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제안한 사업의 미래 방향성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계획을 실제 사업에 투입하였을 때 보여지는 성공 또는 실패의 분석을 통해 다음 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사업 추진 과정 등에서 개발 사업에서의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한다면 이후 실무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에 대한 대처가 더욱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표팀 CNCL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발표를 요약적으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발표자께서 생각하실 때 이 사업에서 가질 수 있는 리스크,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기대 수익이나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리스크들이 있을 것인지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예상한 리스크로는 일단 첫 번째로 아주 근본적인 문제긴 하지만 PF에서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제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이제 첫 번째로 리스크인데 이제 저희 가정 시에는 PF 보증을 가정으로 했기 때문에 네, 이 리스크가 있을 때 처음으로 이것을 예상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 시공 과정에서의 대금 지출 문제라든지 이제 기성에서의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날씨와 같은 이런 변수들을 저희는 리스크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로 가정하에 생각했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심사위원들 해주십시오. 예, 질문 한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예, 우리 CNCL 팀 발표 잘 들었고요. EPC형에서 디벨로퍼형으로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가야 된다는 말이 참 이제 공감도 되고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시고 이거를 준비를 한 것 같은데 EPC에서 디벨로퍼로 갈 때 방금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파이낸셜 리스크를 더 잘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겠죠. 시공 단계에서도 그렇고 분양에서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PF라던가 이런 부분에서의 그런 돈과 관련된 리스크를 조금 더 우리나라 회사들이 잘 관리를 해야 디벨로퍼형으로 성공적으로 이제 안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그 가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제 금융적인 리스크와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관리를 해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디벨로퍼형으로 좀 더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디벨로퍼에서 이제 EPC형에서 디벨로퍼에 전환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적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저희가 자금적인 부분을 주로 조달하는 곳이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보증에 관련된 것들을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서 상품 같은 거를 더 확대시킨다거나 아니면 금융기관과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서 직접적인 그 회사 하나만을 위한 상품을 따로 개설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주로 금융 쪽으로 계약을 늘린다거나 방향을 더 넓혀간다면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다음 팀 세 번째 발표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팀 CNCL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세 번째 팀인 리빌리온